SAT가 입시에서 제외되면서 입학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학교 교육에 충실하면서 자신만의 재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타이거 우즈 차량 전복 사고 현장에서 라벨이 없는 약병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지도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렌트비 삭감에 이어 연방정부는 모기지 상환도 내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금을 줄여주는 탕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LA통합교육부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가을 학기부터는 완전한 수업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미 전국의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주식 투자용 대출금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4월 8일입니다. 이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표준화된 학력 시험, 바로 SAT 테스트입니다. 이제는 대부분 대학들이 SAT 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시 제도가 바뀌고 난 이후에 대입 경쟁률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인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더욱 커졌습니다. 먼저 전용훈 기자입니다. 올해 SAT 학력 테스트 점수를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유시 계열 대학들. 캠퍼스마다 최다 지원자들이 몰려 경쟁률은 급등했습니다. UCLA에는 무려 13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명문대 아니면 사주로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 근처에서 또는 집에서 멀더라도 캘리포니아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그 경쟁률이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은 아이비리그 등 명문 사립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대의 경우 지원자들이 크게 늘면서 합격률은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컴피티션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아이비리그 갈 만한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이 많이 합격이 안 되고 작년에만 지원했어도 그 2년 전에서만 지원했어도 대부분 사립대에서 SAT는 선택 사항이 됐지만 지원 학생들은 여전히 SAT 점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SAT는 안 봤다고 하는데 그래도 SAT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집에서 그냥 SAT 공부도 하고 AP 5개 듣고 그것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요. 더구나 학과목 성적, GPA는 더욱 중요해져 부담은 오히려 더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GPA랑 AP 스코어 같은 경우를 더 이제 잘 해야 되고 컴피티션이 더 심해지고 해서 이제 extracurricular activity도 더 잘 해야 되고 이제 선생님 추천서까지도 더 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더 힘들어졌어요, 솔직히. 전문가들은 변화된 대입 환경에서 각자의 재능을 개발해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문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꿔먹고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그런 가운데 거기서 명문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차라리 생겨나고 또 대학에 지원할 때 좋은 추천서를 받기 위해 평소 교사와 자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타이거 우즈가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현장에서는 약병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슨 약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너무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를 수사했던 경찰이 현장에서 빈 약병을 발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량 조수석에 있던 우즈의 백팩에서 빈 약병이 발견된 겁니다. 약병에는 아무런 성분 표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 우즈는 자신이 플로리다주에 있다고 착각해 말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우즈의 혈압이 너무 낮아 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었던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22페이지 분량의 경찰 수사 기록에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셰리프국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은 배제한 채 단순 과속에 의한 사고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법의학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경찰의 기초수사 과정을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물 감지 전문가를 현장에 부르지 않은 것은 실수라는 겁니다. 타이거 우즈의 수사는 셰리프궁 내에서도 극비로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기 전 우즈 측 변호사와 발표 내용에 대해 모두 논의를 거치는 등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경찰이 수사 내용을 사적인 내용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한 지 일주일 만에 기자회견을 연 점도 의아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를 두고 경찰의 유명인 편의 봐주기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저소득층들에게 아파트 렌트비를 유예시켜준 이후에 이번에는 건물 모기지 상환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탕감이 아니라 납부 기간만 유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부동산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삼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모기지를 연체하고 있는 300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주들, 그중 주택 소유주 210만 명이 차압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은 모기지 연체 주택 차압을 2022년까지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보호국은 다음 달 10일까지 시민들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부터 규정을 발효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페이먼을 안 내게 유예를 해주는 것뿐이고 그 못 내셨던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못 내시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맨 마지막 페이먼트에 그거를 이제 붙여서 이제 받는 거죠. 시스템상에서는 이자는 계속 어크루드가 되시는 거예요. 차압 금지 규정은 월 상환금을 낮추고 모기지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기지 조정을 위해 심사 절차도 간소화시킬 방침입니다. 이제 페이먼을 낮춰주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페이먼 그 자기 형편에 맞춰서 페이먼을 낮춰주는 거죠. 40년으로 늘림으로써. 그래서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은 월 페이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차압 금지 규정은 살고 있는 거주 자택에만 적용됩니다. 금융보호국은 이번 주택 차압 금지 규정은 탕감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LA 통합교육부가 순차적으로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가을학기부터는 학교 수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의 질이 충실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용훈 기자입니다. LA 지역에서 다음 주부터 학교 대면 수업이 실시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다음 주 월요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주 후인 26일부터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대면 수업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모두 61개 초등학교와 11개 조기교육센터에서 먼저 수업이 재개됩니다. 대면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은 먼저 사전에 코로나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등교할 때는 방역 질문에 답변을 마치면 학교 교내 출입이 가능한 일일 허가증이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이후 계속 등교하는 학생들은 매주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됩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전체 학생의 30% 정도가 대면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원격과 대면 수업의 병행 실시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는 모든 학교 수업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다시 총기 폭력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옵니다. 메릴랜드의 군부대에서 동료 병사가 쏜 총에 맞은 군인이 구조를 요청하러 들어온 겁니다. This young man walked in through our door and he was bleeding everywhere and he said he had been shot and he's holding his neck chest area.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전 프로풋볼 선수가 총으로 자신의 주치의와 일가족 5명을 살해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총기로 살해된 사람은 19,000여 명. 하루 평균 50명 넘게 숨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기 폭력 희생자 가족을 백악관에 불러 총기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Gun violence in this country is an epidemic and it's an international embarrassment.
고유 번호도 없이 유통되는 유령 총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개조할 수 있게 하는 보조 장치도 등록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을 소지하는 게 위험한 개인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레드 플래그 법안 채택도 각 주가 더 쉽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총기 소유는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조차 상원에 여전히 팔이 묶여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소위 B2 투자액이 1년 사이에 무려 49%나 급증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개인과 시장의 치명적인 비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증시의 고공행진과 맞물려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규제국은 빚을 내 주식에 투자를 하는 액수가 지난 2월 말 8,14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무려 49%나 급증한 수치로 14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의 증가세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대형 투자회사와 개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식 폭락 시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악재가 터지면 빚을 내 하는 투자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74만 4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 68만 건보다 6만 4천 건이나 많았습니다. 2주 연속 70만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2주 이상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실업자 수는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적었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00명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미 전역에서도 하루 확진자 수가 7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인 파우치 박사까지 불안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신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형성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유럽의학청. 하지만 백신 접종은 계속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한 건 뇌, 비장 등에서 혈전, 즉 핏덩이가 만들어지거나 혈소판 이상이 동반된 출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3,400만 명을 조사한 결과 뇌혈전은 169명, 비장혈전은 53명이었고 이 중 19명은 숨졌습니다. 핏덩어리가 뇌 또는 폐 등의 혈관을 막아 뇌졸중이나 폐색전증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헤파린이라는 혈전 용해제를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헤파린은 혈전을 녹이는 약인데 투약 후 오히려 혈전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조사해봤더니 헤파린을 외부 물질로 인식하는 면역 반응으로 혈전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An immune response to the vaccine leading to a condition similar to one seen sometimes in patients treated with heparin. 하지만 모든 연령에서 접종 권장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혈전 부작용이 매우 희박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영국은 30세 이하는 다른 백신을 맞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실보다 득이 컸지만 그 비율이 30대 이하에서 가장 낮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훨씬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The balance of benefits and risks is very favourable for older people, but it is more finely balanced for the younger people. 혈전합병증은 대부분 60세 이하에서 접종 후 2주 이내에 생겼는데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고 다리가 붓거나 복통이 오래가고 머리가 아프면서 시야가 흐려지고 주사 맞은 부위에 여러 개 작은 피멍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유럽의약청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하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는
60세 미만 국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호주 보건당국도 50살 미만 국민에게 화이자 백신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실보다 득이 크고 그 비율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훨씬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접종 연령을 제한하는 겁니다. 앞서 영국도 30세 이하는 다른 백신을 맞도록 권고했습니다. The balance of benefits and risks is very favourable for older people, but it is more finely balanced for the younger people.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접종을 중단하는 나라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발표 이후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접종을 중단했고 아프리카 연합은 아예 코로나 백신 자체 조달 계획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외하며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과 혈전 사이 관련성이 있지만 아직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다면서 다음 주에 추가 권고를 낼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LA 경찰국이 아시안 혐오 범죄를 예방하자는 캠페인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한국어로도 제작됐습니다. 정부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이 KYCC와 함께 온라인으로 역사문화 캠프를 진행합니다. 신미경 교육감은 오는 17일과 24일, 5월 1일 3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 미국의 이민사를 공부하게 되며 팀별, 개인별 퀴즈 대회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코로나로 침체된 한인타운 상권을 살리기 위한 포스터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늘 오후 4시 반 총영사관저에서 조앤박 학생의 작품 취얼업 코리아타운에 대상을 전달했습니다. 뉴욕시 해수욕장이 오는 5월 29일 개장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 5월 29일부터 뉴욕시 8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하며 공공 야외 수영장 48개는 공립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는 다음 날인 6월 26일부터 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가 무료 온라인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주고등교육실은 일부 대학에 최대 1000개의 다양한 온라인 대학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고등학교 졸업반부터 일반 성인들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와이주가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도우미 제도를 시행합니다. 노동노사관계국은 예약은 웹사이트를 통해 하며 전화나 온라인 화상으로 정부 직원과 1대1로 신청서 작성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우미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미얀마 전역에서는 검거 선풍이 불고 있습니다. 각 분야 유명 인사들까지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기 기자입니다. 조조아민 영국 주재 미얀마 대사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대사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대사가 무관과 함께 민 대사의 입장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ou understand that it's kind of coup. Middle of London, this kind of coup. 그가 타고 온 차량 뒤에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대사관 앞으로 몰려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끝내 영국 측에 민 대사의 임기가 종료됐다고 통보했고 영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비판하면서도 외교 협약에 따라 결국 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600명이 넘는 시민이 목숨을 잃은 미얀마에선 군부에 의해 각 분야 저명 인사들에 대한 체포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명 모델 파잉 타코는 지난 2월부터 반군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여기에 영화배우 루민, 예틱, 코미디언 마웅 툴라 역시 연행됐습니다. 군사 정권을 비판하고 시위대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다쳐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겠어요. 미얀마군은 120명의 유명 인사 수배 명단까지 만들어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요즘 한국에는 철갑 상어 알인 캐비어의 수요가 많은 모양입니다. 캐비어를 밀수하거나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철갑상어 양식장입니다. 양식한 철갑상어는 탕이나 횟감으로 인기가 있지만 캐비아라 불리는 철갑상어 알은 송로버섯, 포아그라와 함께 세계 3대 진미로 꼽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 결과 이 양식장은 철갑상어 알을 채취해 A업체에 공급했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A업체는 최근 4년 동안 납품받은 철갑상어 알로 캐비어 138kg, 2억 3천만 원어치를 불법 제조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충북 충주의 또 다른 양식장 업체는 캐비어 358kg, 시가 6억 7천만 원어치를 불법 제조해 서울의 유명 호텔 여러 곳에 납품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허가받지 않는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의 경우 제조시설이나 종업원들의 위생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에 세균이 오염될 수 있어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값비싼 송로버섯을 밀수입해 고급 식재료로 판매한 업체들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고가의 식재료를 회수해 폐기 조치하고 관련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에는 총리를 포함한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문준무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민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견을 경청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심 위반의 기폭제였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기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국정 동력을 다잡기 위한 개각도 서두를 걸로 보입니다.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고 대권 도전에 나설 정세균 총리를 교체하는 인사가 첫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정 총리 후임을 내정하면서 임기가 1년 이상 지난 일부 장관들을 대상으로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후임 총리로는 영남 출신 김부겸 전 장관이나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여성으로는 유은혜 부총리, 김영란 전 대법관, 그리고 경제통으로 홍남기 부총리 등이 거론됩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일부 부처 장관도 바뀔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각이 쇄신으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임기 4년을 거치며 발탁할 만한 사람은 다 갖다 썼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다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참신하면서도 정권의 마지막 해를 함께할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건 대통령의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SBS 문주모입니다. 네, 오세훈, 박형준 신임사장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를 찾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 국제공항 건설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정치인들이 당선을 늘 하는 현충원 참배 이후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시의회 의석 109석 가운데 10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 몸을 낮췄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일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일의 시작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잡았습니다. 오후에 예방접종센터를 찾았고 내일 첫 서울시 간부회의도 코로나19 관련으로 주재할 예정입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 시장이 당선 승리 소감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 여성의 복직을 돕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피해 여성 측은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충렬사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 박형준 시장. 이번 선거가 공정과 투명, 신뢰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온라인 취임식에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초당적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앞에는 부산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1호로 결제한 박 시장은 오웬 백신 접종센터를 찾았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두 시장은 오늘 한껏 몸을 낮추면서도 능력, 공정 같은 화두도 던졌습니다. 중앙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해 정권 교체에 초석을 놓겠다는 야권의 바람을 담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소위 잠룡들, 이의 득실은 제각각입니다. 주요 잠룡들의 대선 기상도를 예상해봤습니다. 보도의 한세영 기자입니다. 재보선 참패의 직격탄을 맞은 건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당 대표 시절 당원을 고쳐가며 공천을 결단했고 선거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어째서 10년 전 이명박 시대로 서울시를 돌려놓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재보선 승리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노렸지만 대선 가도에 먹구름이 끼었고 이젠 승부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직 지사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던 이재명 경기지사. 저는 유고무원입니다. 선거법에 말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 선거 얘기를 한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당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라는 명분, 그리고 기세 오른 야당을 당장 상대할 주자란 가산점이 있지만 여권 심판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과 맞선 이후 계속된 친문 주류와의 갈등 관계는 불안 요소입니다. 야권 주자들은 재보선 압승으로 기울었던 운동장이 다소 평평해졌다는 분위기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유세장을 누빈 유승민 전 의원을 비롯해 단일화 패자이지만 오세훈 시장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복당을 모색하는 보수본색 홍준표 의원까지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야권 기상도는 비상장 우량주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따라 출렁일 전망입니다. 윤 전 총장은 재보선 기간 야권과도 거리 두기를 해왔습니다. 사전투표를 선택하셨는데 첫 공식 일정으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 전 총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 참여 여부를 결단할지, 국민의힘이 제1야당의 영향력을 회복하면서 윤 전 총장마저 끌어들일 동력을 확보할지가 야권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너무 특별했나 봅니다. 셰리프국 경찰 주사가 완전 봐주기였다라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복된 차량에서 약병이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타이거 우즈 백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약병까지 발견됐지만 경찰은 가장 기초적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타이거 우즈의 개인 사생활이 무엇인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